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타민C 권장 섭취량, 칼슘 권장 섭취량, 권장 섭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로서는 좋은 영양제라는 건 없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이 책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과연 영양제를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저의 생각을 다룬 게 아니고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의학 연구들을 종합해서 그 결론을 제시한 책이거든요. 제목을 보시다시피 어머니 지금 영양제 끊어도 잘 자랍니다. 결론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로는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에 기반한 근거 중심 의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럼 의학이란 게 근거 없이 시행하는 의학도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거라는 건요, 현존하는 최상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학이라는 의학 지식 그리고 의학의 상식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의사들도 이게 어떤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고 혹은 원인이 확실하다라고 그런 지식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냐? 새로운 연구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실험 연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서 과연 그 각 영양소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근거 중심 의학에 입각해서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섭취량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타민C 권장 섭취량, 칼슘 권장 섭취량, 어떤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 근데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타민 C라는 것의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나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녀 공이 하루에 110mg, 미국은 90mg, 일본과 우리나라는 100mg 정도고요. 놀랍게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5mg 먹으면 된다고 하고, 인도 사람들은 40mg,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서양인인 영국 사람들 경우에도 하루에 비타민C를 40mg 먹어도 된다고 권장 섭취량을 정하고 있어요. 즉 나라별로 40mg에서 110mg까지 약 3배 정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뭐냐면,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D 결핍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기사와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중농도 비타민 D 기준을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단위는 생략해서 20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보다 낮은 사람을 결핍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의 70%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혈중농도를 이보다 좀 높여서 30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는 혈중농도를 30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성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은 30을 넘지가 못해서 검사하자마자 비타민 D 결핍이니까 고용량으로 주사를 맞거나 비타민 D를 매일 먹으라고 의사가 권장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 권장 섭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요, 저 혼자 주장한 것은 아니고 2016년도에 하버드 의대 내과의 조안 맨슨 박사라는 의사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약자로 NEJ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학술지에 3페이지짜리에 자신의 관점을 담은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바로 뭐냐면 비타민 D 결핍 정말로 대유행인가? 라는 제목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현재 비타민 D와 같은 경우에 권장 섭취량이 미국에서는 600 인터내셔널 리밋 600입니다. 여기에 혈중 농도는 비타민 D가 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연구나 보고에 이 혈중 농도를 20보다 낮으면, 근본적으로는 권장 섭취량보다 낮으면 결핍이라고 바로 규정하고 결핍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고 미국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12부터 20 사이가 대부분 분포하고 있고, 20에 해당하는 수치는 건강한 사람들 100명 중에 상위 2.5%에 해당하는 극단적으로 높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적정 농도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또는 권장 섭취량에서 기인한 권장 섭취 수준이지 그 이하라고 해서 결핍이라고 정의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 16 정도가 건강한 사람들의 반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절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나서 공감을 했고요. 동의를 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권장 섭취량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권장 섭취량이라는 건요, 역사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인 제2차 세계대전 1941년도에 그 당시에는 미국도 징집병들 중에 약 25%, 4분의 1 정도가 영양결핍이거나 과거 영양결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군인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영양, 뉴트리션에 대한 과학위원회의 조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영양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권장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결국에 만들게 됐고요. 이 권장 섭취량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 1940년대는 충분한 연구 방법이나 연구 결과가 사람 대상 데이터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내 50여 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몸무게 남녀 65 혹은 70kg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칼로리 필요량이 얼마고 비타민 C, A, B, D까지 해서 주요 영양소들은 얼마 정도 하루에 먹으면 되느냐 권장 섭취량의 개념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새롭게 제정된 권장 섭취량의 개념,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섭취량 수준에서 가장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지, 즉, 이 정도 먹으면 결핍도 안 생기고 혹은 과잉증도 안 생겨서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섭취량인지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 80여 년 전의 의학 수준에서, 영양 수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은 그 개념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뒤로 권장 섭취량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가장 최근까지도 권장 섭취량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00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각각의 사람들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상위 2.5등에 해당하는 양을 정해서 권장 섭취량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의학 뿐만 아니라 임상을 하면서 또 연구도 하면서 이 권장 섭취량의 개념을 처음 접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20년 가까이 연구도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영양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권장 섭취량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프랑스는 110mg이 권장 섭취량인 이유는 프랑스 사람들은 비타민C 섭취량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이 110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높은 편이라서 일본과 같이 100 정도 되는 거고요. 인도나 영국 같은 경우는 비타민C 섭취량이 그 나라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기본적으로 낮게 섭취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 중에 상위 2.5%가 40 정도로 먹기 때문에 40이라고 적은 것 뿐이에요. 그 값이 과연 건강과 관련해서 최적의 섭취량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권장 섭취량의 개념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올바른 권장 섭취량의 개념은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의 섭취량을 일단 정보를 얻은 다음에 10년, 20년 섭취량 수준에 따라서 어느 섭취량 수준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질병 없이 사는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권장 섭취량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 주장입니다. 8월 달에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이 권장 섭취량의 문제점을 자세히 제가 써놨습니다. 비타민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의 개념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설정이 됐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